1650년 프랑스 파리 외곽의 작은 마을. 17세의 마르게리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맥박도 호흡도 느껴지지 않았죠. 마을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장례는 빠르게 치러졌습니다. 당시엔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서둘러 묻는 게 관습이었으니까요.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관뚜껑을 닫았고 마르게리트는 마을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묘지기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긁는 소리였다고요. 하지만 그는 그냥 바람 소리려니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소리를 낼 리 없으니까요. 2주 뒤 마르게리트의 약혼자가 그녀에게 줬던 반지를 함께 묻지 못한 게 후회되어 관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그들로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피와 손톱 자국으로 얼룩진 관뚜껑, 뼈가 드러날 정도로 찢어진 소녀의 손가락. 네, 그녀는 죽지 않았던 겁니다. 살아있는 채로 묻혔던 거죠. 오늘은 중세 유럽에서 실제로 반복되었던 끔찍한 현실, 생매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르게리트의 비극은 사실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렸었거든요. 무덤에서 들리는 소리, 다시 열린 관 안의 끔찍한 광경들, 처음엔 미신이나 괴담으로 치부되었죠.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의사들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895년 독일의 한 의학 저널이 체계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장 작업 중 열린 수백 개의 관들을 조사한 결과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된 관 중 약 2%에서 안쪽에 핥힌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2%. 저거 보이나요? 중세 유럽 전체로 계산하면 수만 명이 이렇게 죽어갔다는 뜻입니다. 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비명조차 들리지 않는 곳에서.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었을까요? 중세 유럽의 의사들은 죽음을 판단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목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하고 거울을 입 앞에 대보고 이름을 크게 불러보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뇌사 판정 같은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대였죠. 그리고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사 상태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쇼크, 저체온증, 특정 독소, 뇌전증 발작,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몸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맥박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해지고 호흡은 분당 1회에서 2회로 줄어듭니다. 체온도 떨어지고 피부는 창백해지죠. 중세의 의사가 보기엔 이건 죽음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엔 시체를 빨리 묻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돌 때는 더욱 그랬죠. 사망 선고 후 24시간 안에 매장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가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깨어나기도 전에 이미 땅속에 묻혀버리는 거죠. 역사 기록에는 이런 비극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매장된 귀족 여성의 무덤에서 밤새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한 수녀원 납골당에서 죽은 수녀의 신음소리가 들린다거나 이장 작업 중 열린 관 안에서 나무 조각을 뜯어먹은 흔적이 발견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18세기 말 유럽 전역에서 이 공포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산채로 묻힐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공포는 기묘한 발명품들을 낳았습니다. 안전관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었죠. 관 안에서 땅 위로 연결된 끈을 잡아당기면 지상의 종이 울리는 장치, 관 뚜껑을 안에서 열 수 있는 장치, 심지어 관 안으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
특히 부유한 사람들은 유언장에 이런 조항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3일간 관을 열어두고 지켜보라. 심장에 칼을 꽂아 확실히 죽음을 확인한 후 매장하라. 이 안전관들 중 일부는 실제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1829년 독일의 한 의사가 고안한 관은 관안에서 밧줄을 당기면 지상에 깃발이 올라가고 종이 울리는 구조였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종이라고 불렸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체가 부패하면서 생기는 가스 때문에 종이 저절로 울리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무덤지기들은 매일 밤 거짓 경보에 시달렸고 결국 대부분의 안전관들은 실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언으로 매장 전 목을 베어 확실히 죽음을 확인하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시신을 3일간 영안실에 두고 관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19세기 독일에서는 죽음 대기실이라는 시설까지 생길 정도였죠.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며칠간 따뜻한 방에 누워 있게 하고 손가락에 끈을 묶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종이 울리도록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다행히 현대의학은 죽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뇌파 검사, 심전도, 동공반사 확인, 의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망을 확인하죠. 가사 상태와 죽음을 혼동하는 일은 이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세부터 19세기까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 자신이 잠들었다가 관 속에서 깨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악몽을 경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좁은 관 안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관 뚜껑을 핥히며 죽어갔던 사람들. 그들의 비명은 땅 위까지 닿지 못했지만 역사는 그 흔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